하여튼 20억 정도 아니에요? 20억? 26억.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아직도 저것들이 돈이 많기는 많구나.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 전화 통화를 들으신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실제로 전경환 씨는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에 거액의 투자를 하겠다며 현지 교민들을 접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경환 씨가 여기 필리핀에 왔었고, 근데 1년 전에 와서 여기 뉴월드 호텔에 1년 동안 묵었었던 거를 알고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 필리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밖에 모른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더니 필리핀에서도 결국 저런 일을 했었군요. 네, 전경환 씨가 필리핀 등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씨가 아직까지도 막대한 양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전경환 씨의 측근들은 현재 전 씨가 영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전 씨는 영국에서도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사실위원회 뉴스 애프터 서비스 팀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전경환 씨를 비롯한 전 씨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경환 씨의 채권 밀반입 사건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전 씨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에 작은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뉴스 소비자 주권을 위해서 저희 뉴스 애프터 서비스는 계속될 겁니다. 안병영 교육부 총리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지난 2월 17일. 사교육 시장에서 비싸게 이루어졌던 수준별 학습이 이제 학교라는 인간화된 교육적 생활 공간에서 EBS 수능 강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성패를 놓고 언론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 닫는 학원이 속출한다. 계속하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다시 학원으로 돌아간다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더욱 깊어가고 1997년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위성 TV 과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하는가? EBS 수능 강의의 호화시를 뉴스 박대경에서 짚어봅니다. EBS 수능 강의가 과연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성정 기자, 그렇죠? 네. 우리 사교육 시장은 13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한마디로 EBS 수능 강의가 잘 된다면 이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수능 강의가 시작된 지 한 달을 넘겼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EBS 수능 강의는 4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중간 수준의 학생은 EBS 위성방송을,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초급과 상급 수준의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강의 프로그램 편성과 강사의 선정, 교재 발간 등은 EBS가 주관했습니다. 교육부는 강의 교재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 교사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한 1,800명 규모의 인력풀을 저희가 지금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력풀이 대부분이 현장 교사 위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좀 더 나은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초급과 고급 과정의 인터넷 강의에는 학원 출신의 이른바 스타급 강사들을, 중급 과정인 위성방송에는 현지 교사들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데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위성방송 강의를 녹화해 정규 수업 시작 전과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에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BS 인터넷 수능 강의 사이트에는 개통 한 달 만에 75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전국의 1, 2, 3학년 고등학생 175만 명 가운데 31%가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고3의 경우 절반 정도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에 내심 기대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학부모들은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그런다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달 실시되는 수능 모의고사에 EBS 강의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6월 2일 날 전국적으로 교육배사는 모의고사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번 수능에서 얼마만큼 반응하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될 것 같아요. EBS 수능 강의 한 달째. 아직까지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가에서는 지방 학생들이 EBS 강의에 몰려 지방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투자가 적은 강북의 학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이나 계층 간에 따라서 EBS 강의의 효용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지역에 따라 EBS 강의의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분석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방에서부터 효과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까지 그 전파력이 퍼졌다고 하는데 성정 기자, 서울 강남까지 효과가 퍼지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 지금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해서 속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 과연 강남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강남까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EBS 수능 강의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돈 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이고요. 문제는 과외를 받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간다는 이런 등식 때문에 없는 부모들이 등골이 휜다는 거죠. EBS 강의가 얼마만큼 이런 등식을 깰 수 있느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할 문제겠고요. 여기서 EBS 수능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본 학교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대구에는 영신고등학교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99년. 대구 시내 20개 고등학교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았던 영신고는 지난 99년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차지했고 이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최고 98.8%, 평균 90%를 웃돌면서 입시 명문고로 급부상했습니다. 영신고등학교의 성공 비결에는 바로 EBS 교육방송이 있었습니다. 95년에 도입된 방송 수업은 지금은 하루 4차례 전교생을 상대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내 다른 학교에 비해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아이들이 몰리자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EBS 교육방송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중학교에서 학원 간 학생들이 몇 명 있는가 싶어가 이렇게 안 물어보면은 3분의 1이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아들 진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과목을 1시간 방송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 점차 국영수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방송 수업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기초 실력이 부족한 1, 2학년 학생들은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는 수능 전 과목을 보도록 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교사 한 사람이 4개 반을 돌며 방송 수업 시청을 지도했고 수업 시간에는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강의가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은 선생님들이 이런 것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다시 이제 보완을 해준다든지. 또 학교 측은 효과적인 방송 수업 진행을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EBS 교재의 문제를 30% 정도 냈습니다. 영신고의 방송실에서는 12대의 VTR을 설치해놓고 EBS가 방송하는 모든 강의 내용을 예약 녹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 2003년. 10년 가까이 녹화해온 강의 테이프만 5천여 개에 달합니다. 방송 수업 시간표를 정규 수업의 진도와 맞춰서 짜고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충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방송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일단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되고요. 예습 복습이 잘 되고. 처음에는 좀 지겹고 그랬는데 2학년, 3학년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이 실력이 계속 쌓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EBS 수능 방송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학생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 못 가서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3년 동안 겪어보니까 EBS는 EBS 나름대로의 그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따라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영신고 교사들은 이번 EBS 수능 방송의 선패를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10년간의 성적이 누적된 성적입니다. 이 누적된 성적이 급작스럽게 빠른 시간 안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참고 기다려보는 그런 학부모, 그런 교사, 그런 학생,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꾸준하게 추진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군요. 대구 영신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표정 참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텐데요.
지금 이제 한 달이 된 EBS 수능 방송 역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안병현 교육부 총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 2월 17일, 그리고 불과 한 달 반 만인 4월 1일 EBS 인터넷 수능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에서 시행까지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방송을 맡은 EBS는 물론 학생들과 학교 측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교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같은 면에서 좀 많이 충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딴 문제집에 있는 게 막 EBS는 없고 막 그러니까. 과목별로 초중고급으로 강의 수준을 나눠놨지만 교재 난이도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수업 진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달랑 2-3개의 강의만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의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73%.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42%에 불과합니다. 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컴퓨터가 없는 집이 절반이나 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 1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마련하는 것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네, 어려운 학생들이 EBS 수능 방송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앞서 보신 영신고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강의를 그냥 틀어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보긴 힘듭니다. 네. 영신고에서도 이 방송 수업을 도입할 당시에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부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뭐 정책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사실 우리 사회는 사교육 만능론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언론들은 벌써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뭐 실패할 것이다, 뭐 97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다라는 등 이 성급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의 말이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강남의 학원에서 이 특정 A 학원 내지 B 학원 몇 개 학원에 대충 이제 인터뷰를 해서 학원 강사들이나 학원 관리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정책의 잘못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EBS 수능 강의 별거 아니네. 뭐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학원으로 돌아오게끔 돼 있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정책의 잘못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교육 문제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는 국민의 심정에 영합해서 막연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보도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을 대체하자는 좋은 취지의 EBS 수능 방송. 일단 힘을 보태준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